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76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7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총 2번이 이월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13억 5천만 원이 76회차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데, 특히나 지난 75회차에서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전해드렸던 2부 리그 분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있어서 풋볼살롱은 크리스마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반납을 하고 이번 76회차 분석도 성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신다면 지난 75회차에 이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5.6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목요일에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해당 조합픽을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와 승무패 조합픽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달 들어서 이렇게 95.6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고배당 조합픽들이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하루에 299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조합픽, 특히나 고수분들의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농구 시즌에 NBA와 KBL 그리고 야구 시즌에는 다양한 야구 종목 프로토 분석과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농구 시즌에는 승무패와 비슷한 승 5패, 농구 14경기를 마치는 승 5패 분석을 이렇게 토토부장 채널에서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농구, KBL과 NBA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과 승호패 분석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농구, 야구,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7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대 노리치 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노리치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수비력이 탄탄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은 상당히 불안하지만 득점력이 2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수비보다는 공격 위주의 화끈한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노리치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웨스브로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노리치가 리그 8경기에서 5승 2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2부 리그 최다 득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있는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리치는 항상 수비가 문제인데 현재 2부 리그에서 최다 실점 3등을 달리고 있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2배가 증가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노리치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리치가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현재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노리치를 상대로 충분히 웨스브로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웨스브로는 노리치와 정반대로 2부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10번으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로 한 방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리드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본머스 대 풀럼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풀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리그 6경기에서 5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나 주포 공격수 솔랑키 선수가 직전 노팅엄전 해트트릭 포함해서 6경기 7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직전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0대2 패배 통수를 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본머스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인데 그래도 풀럼도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본머스라는 팀은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강건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라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다음으로 롱패스 정확도가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홈에서 무리에게 압박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풀럼의 정확한 롱볼 역습을 통해서 뒷공간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최근 본머스의 최전방 공격수 솔랑키 선수의 골 감각이 좋다는 점,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골 감각이 살아났었던 최전방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여전히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본머스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본머스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머스 역시 현재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풀럼의 측면 공격수 윌리안 선수가 부상에서 깜짝 복귀가 된다면 풀럼도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루턴타운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셰필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분위기 자체가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측 수비 라인에 공백이 있는데 루턴타운이 도우티를 필두로 한 왼쪽 측면 공격 라인이 상당히 활약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셰필드의 오른쪽을 공략할 수 있는 루턴타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승무패 75회차에서 풋볼살롱이 루턴타운 대 뉴캐슬의 경기 루턴타운의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켰는데 당시에 루턴타운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경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유율은 굉장히 뉴캐슬에게 밀렸던 루턴타운이지만 슈팅 숫자가 16개로 1개 더 많았고 유효 슈팅 역시 5개 대 2개로 오히려 루턴타운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경기 내용 자체가 밀리지 않았던 루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뉴캐슬을 상대로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만들어낸 루턴타운인데 올 시즌 루턴타운이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두 번째로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이 이번 경기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테랑 공격 자원들인 로스 바클리나 타운샌드 같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루턴타운 쪽
자원들이 좀 더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 맞대결에서도 셰필드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 루턴타운이기 때문에 충분히 루턴타운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셰필드 역시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10번 경기는 셰필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버밍엄 시티 대 스토크 시티의 경기인데 버밍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맨유에서 활약을 했었던 웨인 루니 감독이 이끄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스토크 시티보다는 확실히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버밍엄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골 결정력 측면에서 버밍엄의 우위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토크시티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9.98, 버밍엄이 19.43으로 양팀 모두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스토크시티의 오픈플레이 득점은 13골, 버밍엄은 21골이기 때문에 버밍엄이 무려 8골이나 더 많은 오픈 플레이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버밍엄이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세 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버밍엄 특유의 홈발까지 나와준다면 이 스토크시티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 팀들인데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2부 리그에서 가장 높은 것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스토크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버밍엄이 스토크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크시티가 최근에 9경기 5무 4패 과정 속에서 5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고 직전 미럴과의 경기에서도 경기를 주도를 했던 이 스토크이지만 0대0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 스토크가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준다면 버밍엄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배당적인 측면 그리고 양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스토크시티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스토크시티가 2부 리그에서 전방 압박이 가장 빡센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버밍엄이 스토크시티의 압박에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기는 실책이 나온다면 충분히 스토크시티도 버밍엄 원정에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양팀의 체급 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1번 경기는 버밍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번리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리버풀이라는 팀은 원래 세트피스가 강력한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버풀의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7.23골인데 실제 득점은 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지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데, 반대로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하지 않으면 번리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1대1 무승부,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던 번리인데, 양 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번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승점을 모두 챙겼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는 리버풀이 번리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은근히 번리가 좋은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왼쪽 측면 수비수인 로버트슨과 치미카스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측면 수비 공백이 있고, 반대로 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일 포스터라는 공격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데다가 측면 공격수 오도버트 선수가 직전 경기 깜짝 활약을 해주면서 확실히 공격 쪽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는 이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한 팀이고, 이미 루턴타운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 통수를 쳤던 리버풀인데다가 올 시즌 모든 대회 기준으로 원정 13경기에서 6승 4무 4패로 원정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2번 경기는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입스위치 대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입스위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부 리그 2등을 달리고 있는 입스위치 대 1등을 달리고 있는 레스터시티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5대5의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리즈 원정에서 허무하게 0대4로 대패를 당했던 입스위치인데 경기 내용도 상당히 졸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즈 원정에서 0대4로 패배를 당했을 때 입스위치의 슈팅 숫자가 2개밖에 없었고 기대 득점은 0.12골로 상당히 졸전을 보여줬었던 입스위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 강등이 됐던 리즈를 상대로 꽤나 체급 차이가 느껴졌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레스터와의 경기에서도 레스터 역시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 떨어진 팀이라는 점에서 은근히 체급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레스터 시티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경기는 입스위치의 홈 경기라는 점이고, 최근에 레스터가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들스브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레스터고, 셰필드 웬스데이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레스터인데다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원정에서는 극장골로 꾸역승을 거뒀던 레스터이기 때문에 확실히 레스터도 최근에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실점이 16실점으로 가장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이 16실점 중에서 무려 7실점을 세트피스로 당하고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스위치가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최다 득점 공동 3등인 팀이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홈발과 세트피스 한방, 그리고 최근에 레스터가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투표율상으로도 레스터시티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다는 점에서 입스위치 쪽을 가져가실 분들은 마땅히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유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식 경기 4경기에서 무득점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리그 18경기에서 18골, 경기당 평균 딱 한 골에 그치면서 강등권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스톤 빌라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아스톤 빌라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기에서 귀신같이 맨유가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라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파우 토레스 선수가 직전 경기도 부상 여파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라가 결정이 됐었던 본머스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아스톤 빌라 있고 직전 셰필드전에서도 카마라와 파우 토레스가 결정한 상황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빌라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번 경기도 결정이 된다면 수비 쪽에서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아스톤 빌라이고 최근 맨유 원정에서는 9경기 1무 8패로 유독 맨유 원정 올드 트래포드에서 약했던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은근히 맨유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벽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영국 억만장자 사업가인 짐 레클리프가 맨유의 지분 25%를 인수를 하면서 팀 내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새로운 단장 선임과 더불어서 홈구장 리모델링까지 약속을 한 레클리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팀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단 매각 소식은 기존 선수단이나 감독 등에게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스톤 빌라의 원정 기복과 맨유 원정에서 약했다는 점, 그리고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라의 결장과 주전 중앙 수비수 파우 토레스의 결장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은근히 아스톤 빌라가 맨유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3억 5천만 원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7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